네, 오늘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혹은 유럽까지도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의 혼조 그리고 기술주들의 하락, 특히나 대표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은 페이스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미 증시의 움직임과 국내 증시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땡겨서 마이너스 0.33%,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86%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1조 3천억 원 정도를 코스피를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순매수가 1조 원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달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주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끌어올렸다고 하면은 12월 달부터는 개인 투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가 매도했다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 증시는 부양책 혼선과 기술주 조정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이제 급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밑에 봐보시면은 하락한 주가는 애플이 마이너스 2.21%, 테슬라가 7%, 그리고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1.9%입니다. 기술주가 마이너스 1.88%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기업이 높은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 대다수의 기업들이 11월부터 12월 오늘날까지 대략 한 10%에서 많게는 20%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 정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알리바바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기술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부양책 협상의 우려에 대한 이유로 지금 주식 투자의 매수가 주저되면서 증시의 하락을 도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는 정부에게 소송당한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자, 정부에게 소송당한 페이스북. 자, 여기 나왔죠. 반독점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제 구글이 한번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페이스북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정부에서 말하는 내용은 너네가 독점하고 있는 왓츠앱이랑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매각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 자체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독점만 쳐도 아마 바로 나올 겁니다. 바로 나오죠. 자, 인스타, 왓츠앱, 페이스북서 분리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왓츠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2019년 기준이긴 하지만 월 사용 수량을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왓츠앱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등도 페이스북, 3등도 페이스북 메신저, 4등은 이제 위챗이라고 이건 중국의 채팅이죠. 5위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자, 이거는 각각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에 이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페이스북에 인수가 된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선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매출 자체가 유튜브를 제쳤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 당시에 페이스북에 인수됐던 가격이 약 1조 원 조금 넘는 금액에 이제 페이스북에 인수가 됐는데 지금은 연간의 매출액이 광고 매출액 자체가
약 우리나라 돈으로 23조입니다. 인수된 금액이 1조인데 광고 매출이 23조예요. 지금 페이스북의 한 분기의 매출이 23조가 조금 안 되니까 그냥 페이스북의 1년 매출의 4분의 1 정도가 인스타그램이랑 맞먹는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카카오톡이 지금 한 1억 3천 명 이용자가 1억 3천 명인데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3억 명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자 자체가 무궁무진하겠죠. 핵심은 이렇게 이미지나 뭐 메신저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 페이스북 기업 자체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기업들을 전부 다 사들여서 시장 자체를 독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항상 바라봤던 이 카카오 가야 될 방향 그것을 페이스북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도 카카오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의 반독점 형태가 나온다면은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결국에 해당 내용은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큰 이유는 바로 이 미국 화이자 백신 승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캐나다도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이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죠. 미국이 나오는데 지금 조금씩 이런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부터 해서 뭐 죽은 사람이 있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즉 지금은 일단 승인이 나오고 나서의 증시 자체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국내 개인 투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국내 코스피, 코스닥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틀을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먼저 봐야 되는데 왜냐 지금부터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가질 건데 시장 자체가 끌어올라가질 때 대형주들이 우리 생각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하락폭도 우리 생각 이하로 하락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일정 물량 자체를 주력으로 묶어가기에는 대형주만큼 우량주만큼 좋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우량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량주도 굉장히 많죠. 지금 상위 시가총액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차화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동차나 그 다음에 화학 그리고 반도체 차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차, 화, 반 중에서 우량한 기업들은 전부 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시장 자체가 많이 상승을 할 때는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지금의 상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종목들 중에서도 먼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목별 투자자를 본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1월 달에 큰 폭으로 상승시키고 12월 달에 이제 뭐 마이크론 이슈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 이후에 이 12월 8일부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더니 오늘 역대급으로 팔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마찬가지죠. 오늘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 주체가 바뀌면서 국내도 반도체는 개인 투자들이 대체적으로 물량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쪽 말고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샀습니다. 즉 지금 봤을 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그 당일의 매수 주체들이 그런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도 너무 좋고 SK하이닉스도 너무 좋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년에부터 나올 랠리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현대차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과거 차화정 시대의 현대차 대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를 봐보면은 대상승 랠리를 알리는 서막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장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이때부터 대상승이 시작이 되죠. 얼마간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말이죠. 자,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대략적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기가 있은 다음부터 대시세가 나옵니다. 주가 자체가 엄청난 상승폭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해당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122평선을 깨지 않고 꾸준히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122평선을 깨버리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제 도입기라고 우리가 흔히들 많이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성장기,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이 성장기입니다. 그리고 이 꺾일 때가 이제 성숙기, 충분히 성장을 한 상태에서 독점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수요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그 다음이 쇠퇴기가 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차트에 이름이 많이 나왔죠. 뭐 엘리엇 파동이나 여러 가지 파동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런 패턴, 여러 가지 패턴, 매집 기간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승이 시작되는 거래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거래량이 크게 큰 폭으로 나온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횡보가 몇 개월 동안 나왔습니까?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거의 반년 가까운 매집 기간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대상승의 초입부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차화정 시대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였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업종을 봤을 때 2009년도에서 2011년도죠. 이 당시의 상승률과 지금 보여주고 있는 2020년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올 한 해 동안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상승률에 대한 거래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유동성이 많은 만큼 상승할 수 있는 상승 탄력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께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서 지금 이미 안착을 한 상태고 해당 위치부터는 충분한 매집이 이루어진 만큼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국 시장을 본다면은 전 세계 시총 1위를 했던 미국 석유 업체인 엑손모빌을 뛰어넘는 넥스테라 에너지가 이번에 엑손모빌을 지치면서 시가총액을 역전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석유에 대한 대표 기업인 엑손모빌이 친환경 기업인 넥스트라 에너지에게 시가총액을 따라잡혔다. 앞으로는 친환경 자동차들에 대한 이슈가 점점 커질 것이다. 시장의 움직임은 이미 흘러가고 있고 국내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환경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